삼국시대의 생활 모습.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요? 초기 삼국시대 사람들은 주로 콩, 조, 수수, 보리 같은 밭작물을 길렀습니다. 삼국시대 초기까지는 벼농사를 많이 짓지 못했습니다. 벼는 기온이 높고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아열대성 식물이라 논에서 잘 자랍니다. 강 주변의 평야지대에서는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와 수로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논농사가 널리 퍼지지는 못한 것입니다. 논 대신 밭에서 벼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수확량이 적고 품질도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소가 쟁기를 끌게 해서 땅을 깊게 가는 농사법이 널리 퍼졌습니다. 땅을 깊게 갈면 겨우내 땅속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고르게 섞이고 땅이 부드러워져 씨를 뿌려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데다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산량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때도 사람들은 도토리를 비롯해 나무 열매와 푸성기, 물고기, 조개 따위로 부족한 먹을거리를 보충했습니다. 이제 삼국시대 사람들이 한 끼 밥상을 어떻게 차렸는지 떠올려 볼까요? 먼저 잡곡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푸성기가 상에 오릅니다. 소금은 구하기 힘들지만 음식을 만드는데 더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사람들은 푸성기를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채소가 없는 겨울에 조금씩 꺼내 먹었습니다. 이게 김치의 첫 모습입니다. 콩으로 담근 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된장국도 곁들였을 것입니다. 콩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된장 담그는 법도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때때로 가축이나 사냥한 고기가 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하루에 한두 끼 먹기가 힘들었지만 이들의 보잘것없는 밥상에 비해 지배층의 밥상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고구려 초기의 안악 사무 무덤에는 무덤 주인의 생활 모습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덤 주인은 집에 곡식을 찢는 방앗간, 고기를 저장하는 푸죽간, 요리를 하는 부엌을 따로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커다란 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시루에 음식을 만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먹을거리에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주로 삼이나 모시로 만든 베옷을 입고 겨울에는 옷을 껴입거나 털가죽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누에를 길러 비단을 뽑기도 했지만 아주 귀해서 왕과 귀족들만 옷을 해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옷감을 짜는 배틀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배틀은 옷감을 짜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삼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달려야 겨우 옷 한 벌을 지을 정도로 옷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옷감은 늘 부족하고 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감은 물건의 값어치를 매길 때나 물물 교환을 할 때 기준이 되었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옷감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길쌈 기술을 널리 알리고 북돋웠습니다. 신라에서는 한 달 동안 배짜기 시합을 하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나라마다 옷 모양이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보자면 모두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에 바지나 치마를 입었습니다. 옷에는 단추가 없었으며 허리에 띠를 매어 옷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나 두건을 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덧입어 추위를 막았습니다. 자연환경에 맞고 활동하기에 편안한 이 같은 옷차림은 점차 한반도의 전통 의상인 한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옷은 계층이 뚜렷이 나뉜 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지배층은 화려한 비단옷에 다양한 문양을 넣어 신분을 드러냈고 기금속으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로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옷 모양과 색깔로 관직의 높낮이를 나타냈습니다. 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흙과 돌로 벽을 올리고 억새나 갈대 같은 풀을 엮어 지붕에 올린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벼농사가 발달하면서 집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초가집은 대부분 방 한 칸, 창고 한 칸에 부엌이 딸려 있었습니다. 아직은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가축도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지배층은 진흙으로 기와를 구워 올린 기와집에서 지냈습니다. 지배층의 기와집은 규모가 크고 방앗간, 푸죽간, 마죽간 등이 쓰임에 따라 나누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집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온돌 문화입니다. 추위가 심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방 한쪽에 촉구들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공간에 부분적으로 온돌을 깐 것입니다. 방 전체에 온돌을 까는 방식은 고려시대쯤 나타납니다. 구두를 깔면서 사람들은 연기를 직접 맞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부엌과 방을 또렷이 구별하고 방에서 앉아 지내는 생활 방식이 차츰 자리를 잡게 됩니다.